자, 도형이동은 여러분들이 아예 안 배우신 내용은 아니에요. 어디서 배우죠? 중3 2차 함수. 중3 2차 함수에서 배우잖아요. 2차 함수 평행이동을 설명하잖아. 맞아요? 도형이동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동이 이제 평행이동하고 두 번째 대칭이동이거든요. 근데 대칭이동도 아예 안 배운 건 아니죠.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중학교 1학년 점과 접해서 배우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배우고 있는 내용인데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 왜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도형이 너무 적어서 도형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원도 알고 직선도 알고 하니까 좀 더 확장시켜서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좀 관찰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첫 번째로 할 얘기는 뭐냐면 점의 평행이동하고 도형의 평행이동을 비교해 설명하는 건데 왜 이차함수의 평행이동 해보면 느끼셨겠지만 점을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하면 x좌표 1 증가하고 y좌표 2 증가하잖아요. 근데 도형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x 대신 x 플러스 1일 것 같은데 y 대신에 y 플러스 2일 것 같은데 반대로 집어넣으라고 배우지 않았나? 내가 지금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차함수 평행이동 할 때? 모르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충돌이 있는데 제가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할 거예요. 이번에 좀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먼저 점의 평행이동 먼저 설명할게요. 이건 되게 쉬운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설명하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할 거냐면 그냥 일사분면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알겠죠? 예. 약간 이런 관점인 건데 실제로는 여기 있는 점 P가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평행하게 이동했다라고 보진 않고 우리의 이제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평행이동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P는 어떻게 이동하겠냐? 지 멋대로 이동하겠지. 그죠? 사실 너네가 실제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지 누가 이렇게 이동하겠니? 그렇게 이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P의 좌표가 x, y였고 Q의 좌표가 x', y'이었다고 하면 이 둘은 어떤 관계인지를 밝혀보는 거죠. 알겠죠? 네, 근데 이 관계를 밝히려면 얘가 실제로 이렇게 지나갔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나간 것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관찰을 해보면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뭐 내가 재보니까 A더라. 높이가 내가 재보니까 B더라.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X'이란 건 뭐가 되겠어요? X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Y'이라는 건 Y 더하기 B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예, 그러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증가하면 X좌표가 A만큼 증가하는구나.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좌표가 B만큼 증가하는구나. 맞는 설명이죠? 그렇잖아. 어차피 B가 음수라면 뭐 증가한다는 표현을 써도 어차피 감소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X 좌표가 A만큼 증가한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결과는 Y좌표가 B만큼 증가한다라는 얘기고요. 증가라는 표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B가 음수라면 실제로 감소하는 겁니다. A가 음수라면 실제로 감소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이 이동을 할 때 반드시 오른쪽 위로만 가란 법은 없잖아요.
왼쪽 위로도 갈 수 있고 왼쪽 아래로 갈 수 있고 오른쪽 아래로 갈 수 있으니까 이해하겠냐 하가들? 예. 다만 평행이동 한 만큼 x좌표와 y좌표를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면 된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뭐라고요? 점의 평행이동이요. 2번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 도형의 평행이동을 얘기할 겁니다. 그럼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을 따로 설명하는 걸 보니까 뭐가 좀 다른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원리는 같고 눈으로 봤을 때 달라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리는 같은데 눈으로 봤을 때 마치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번엔 도형을 이동할 건데 도형을 이동하는 게 사실 쉽겠어요? 딱히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잖아. 무슨 말이냐면 도형을 이동하면 똑같은 도형을 내가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도형을 그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뭘 배웠어요? 원을 배웠죠? 예. 원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원 두 개를 그려서 이 원이 다음과 같이 이동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해하시겠죠? 네, 합동인 두 개의 원 그냥 그리시면 돼요. 아무데나 그리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 이해되라고 제가 원을 그려드린 거지 원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원의 도형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거냐면 fx, y는 0이라고 쓸 텐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매 원의 방정식에서 모든 항을 좌변을 이항하면 x와 y가 2차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라는 뜻이에요. fx, y는 x와 y의 관계식은 0 이런 형태예요. 이런 얘기고 x와 y의 모든 관계식은 뭘 뜻하냐면 도형을 뜻합니다. 나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요? 봐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는 없지만 좀 다시 보여줄게요. x와 y의 모든 관계식은 제가 도형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거나 써볼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뭐 2y의 제곱은 0도 도형인가요? 도형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못 그릴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 y에 관한 어떤 관계식을 적으면 무조건 도형이 나온다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선생님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몰랐죠 당연히.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아는 도형보다 모르는 도형이 훨씬 많으니까. 제 말은 x랑 y의 관계식을 꾸미기만 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도형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니? 하나 더 해볼까? 뭐 해볼래? 네 하고 싶은 거 해줄게 내가. 뭐 해줄까? 2x에 5제곱 뭐 이런 거 해줘요.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해줘요? 마이너스 뭐 3y에 아니 3루트와 해볼까? 미친놈처럼? 알겠죠? 예. 플러스 5는 0이다. 도형이잖아요. 세상에 도형인데 진짜 도형이에요 선생님. 그쵸? 그러니까 내 말은 x와 y의 관계식을 뭐 몇 차로 쓰든 뭘로 쓰든 어쨌거나 결과는 뭐가 나온다? 도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즉 관계식은 곧 도형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니? 알겠어?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알겠죠? 몰라도 되고 관계식이 도형이기 때문에 저는 원 말고도 다른 도형도 해당한다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그냥 어쨌거나 x와 y의 관계식이다라는 뜻으로 fx, y는 0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원을 제가 이제 기본 원으로 보고 이동되는 원을 저걸로 볼 건데 모든 점이 똑같은 이동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 점이나 하나 고르는데 그 원에서 위치가 똑같은 지점이어야 돼서 한 요 정도 골라볼게요. 여기. 알겠죠? 이거를 x, y라고 제가 부를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원에서도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x', y'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충분히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되죠? 네. 괜찮은지 모르겠네. 그럼 아까 배웠던 평행이동을 좀 이용해서 제가 이걸 해석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수직이기만 하고 여기에 길이만 있으면 되죠. 네. 여기에 길이만 있으면 되고 맞아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x'은 뭐하고 같겠습니까? x 더하기 a하고 같겠죠.
y 프라임은 y 더하기 b하고 같을 거예요. 아까 위에서 배웠던 점의 평행 이동이잖아요. 그런데 도형을 이동시키라는 얘기는 이 한 점의 좌표를 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린 결국 뭐가 알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이 얘인데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 x좌표랑 y좌표가 무슨 관계냐, 이걸 써야 이동된 도형을 지금 쓴 거잖아요. 즉 이동된 도형에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첫 번째, 직접 x'과 y'의 좌표를 구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아는 자취 이용해서 모르는 자취 구하거나. 우리 어떤 자취를 알아요? x와 y의 관계식을 알아요. 저걸 이용해서 x'과 y'의 관계식을 구해볼 거예요. 우리 자취의 방식 할 때 많이 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네, 오케이. 그래서 옮겨진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고, 그럼 뭘 구한다는 뜻이냐면 x'과 y'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는 건 x와의 관계니까 지금 저기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을 x에 대해서 고쳐야겠죠. x는 뭐예요? x'-a입니다. y는 뭐예요? y'-b죠. 각각이 실제 x고 실제 y이기 때문에 어디에 대입하면? fx, y는 0에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야 되죠. 이해되죠? 그럼 자취가 뭐가 나오냐면 f x'-a, y'-b는 0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자취 구하고 나면 두 동점을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프라임 떼고 쓴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프라임을 떼면 뭐가 되는 거예요? x-a, y-b는 0이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얘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면 fx-a, y-b는 0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두 개 비교해봐 얘들아. 얘랑 비교해봐. x 대신에 뭘 넣은 것 같아요? 마치 x-a를 넣은 것 같죠? y 대신에 뭘 넣은 것 같아요? y-b를 넣은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실제 그렇게 풀면 문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왜 도형의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하고 반대예요? 점의 평행이동은 플러스 a 플러스 b를 넣잖아요. 왜 도형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넣는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플러스 a 플러스 b를 넣었어요. 알겠죠? 실제 얘는 프라임인데 이 프라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넣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문제를 풀 때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x y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문제가 풀리긴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지만 마치 반대인 것처럼 우리한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진짜 이해하시겠어요? 원리는 동일하지만 마치 반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과 무엇이?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도형 fx, y는 0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실제로 이건 일종의 문제를 푸는 스킬인 거죠.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x 대신 뭘 대입한다? x-a 그리고 y 대신 뭘 대입한다? y-b를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해서 쓰셔도 별 무리가 없다. 다만 원리는 실제 동일하기 때문에 반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맞게 적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일 뿐이구나. 이걸 좀 납득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같은가라고 물어봤어요. 원리가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리는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이유를 제가 위에서 이미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3번에는. 알겠죠? 이유가 뭐라고요? 프라임을 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실제로는 같은 x 같은 y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x 대신 x-a 대입하라고 했잖아. 이때 이 x랑 이 x는 같다고 다르다고? 달라요. 같은 x가 아니에요. 이때 이 y하고 이 y는 같은 y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오케이.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이유는 이미 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3번에서 굳이 쓰지 않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거 다 적으셨죠? (4번) 평행이동은 이제 이걸로 설명을 끝낼 거고요.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선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선대칭 이동은 쉽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작 알고 있는 게 뭐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요. 즉 어떤 점이든 도형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쓰지마! 네, 중간에 뭔가 있으면 이거 지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은 거죠. 아니 X축 대칭은 외웠잖아. Y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뀐다. Y는 X의 대칭은 XY가 바뀐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XY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뀐다. 여기까지 안 외웠나? 아무튼 이렇게 막 외워서 쓰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직선에 대해서 결과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가령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에 대칭시켜봐라. 선생님 외웠나요? 아니 아무것도 안 외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외운 거 없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원리를 설명했겠지만 원리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딱히 없더라고요. 딱히 없어서 원리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도 사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자, 웃긴 건 이 선대칭이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태민아 진짜 괜찮니 너? 걱정이 좀 되는구나 아가. 귀찮다고요? 그래요? 알면서 계속 해봤어요. 네. 자,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잠깐만. 네, 마음 같지 않네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직선 L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 점 P가 있었는데 이 점이 P가 안 같은 느낌인데 대충 합시다. 네. 여기가 왜 이렇게 안 같은 느낌이지? 길이 같아 보이냐? 위아래? 의미 있냐? 그지? 네, 그냥 쓸게. 네. 네, P고 얘가 Q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대칭이동에서 넘어왔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수직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선대칭이라는 건 사실 데칼코만이거든요. 데칼코만이 알아요? 접었을 때 겹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여기 길이도 같을 거 아니에요. 딱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선대칭 이동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적어 볼게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직선 PQ와 직선 L은 수직이다. 두 번째, PQ의 중점은 직선 L을 지난다.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언제나 선대칭 이동에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얼마나 좋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직선 PQ니 직선 L이니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잘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떻게 외워야 될 거 아니? 대칭이동 전의 점과 대칭이동 후의 점이 이루는 직선의 기울기는 대칭축의 기울기와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니까요. 두 번째, 대칭이동 전의 점과 대칭이동 후의 점의 중점은 대칭축 상에 존재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그때그때 적용이 되겠죠. PQ가 뭔지 모르면 PQ라고 외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냥 이 그림을 외워. 그럼 다 해결이 돼. 말로 못하더라도. 저 그림을 떠올릴 수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럼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정말로 설명이 다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까봐 일부러 제가 이제 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쉽게 쉬운 거 넣어놨거든요. 이거 이제 뒤에 가시면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는 거 훈련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알았니? 예. 첫 번째, X축의 대칭이다 라고 하면 그냥 부호만 바뀐다 라고 거의 무지성으로 외워서 쓰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예. 근데 왜 그런지를 보면 납득이 좀 될 거다 이 말이죠. 자, 이놈이 P였어요. X, Y였다고 합시다. 이놈이 Q였어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아무런 그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로 지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직이어야 되고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수직인데 X축은 기울기가 0이니까 저건 기울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림에서 X는 X 프라임하고 같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중점이 X축 위에 존재해야 되는데 X축의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Y와 Y좌표의 합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 X는 변화가 없고 Y의 부호는 거꾸로 쓸까요? X 좌표는 변화가 없고 Y 좌표는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라서 우리가 외울 때 X축에 대칭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납득하시겠습니까? 알겠죠? 예. 그럼 Y축의 대칭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잠깐 괴롭겠네. 이것도 뭐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하면 여기도 수직이고 길이 같을 거니까요. Y축상에 존재하는 점은 X좌표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X랑 X 프라임 더하면 0이어야 되고 X랑 X 프라임 더하면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 0이어야 되죠. Y축의 기울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Y는 Y 프라임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X 프라임은 마이너스 X고 Y 프라임은 그냥 Y다 라는 얘기니까 이게 뭐예요? Y좌표는 변화가 없고 X좌표는 부호가 바뀐다. 즉 Y축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는 설명인 거죠. 이걸 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아까 위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세 번째, Y는 X의 대칭 봐볼게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면 이제 약간 더 까다롭긴 하지만 막 이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Y는 X라는 직선은 1사분면에 존재하는 영역을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가령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Y는 X 고요. 여기가 P X, Y 여기가 Q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직이고 또 이렇게 길이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죠? 네. 자, 근데 y는 x라는 기울기 얼마니 얘들아? 1이잖아. 그러면 PQ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PQ의 기울기를 재봅니다. x 마이너스 x 프라임 분의 y 마이너스 y 프라임이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이걸 정리하시면 x 프라임 마이너스 x는 y 마이너스 y 프라임인데 이 식을 뭐에 대해서 풀어야 되냐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해 풀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지금 q의 좌표를 모른다는 관점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x 더하기 y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하나 더 남았죠? 뭐가 남았죠? 수직이다 썼으니까 뭐 남았어요? 중점이 대칭축 위에 존재한다. 맞아요? 그죠? 자,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뭐냐면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이잖아요. 근데 얘가 y는 x에 있고 y는 x라는 직선은 뭐예요? xy 좌표가 동일한 직선이죠.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과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은 같겠네요. 그럼 분모 무시하고 분자끼리 같다고 해야 되죠. 네. 그러면 x 더하기 x 프라임과 y 더하기 y 프라임은 같을 텐데 이 역시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더하기 y 이렇게 정리해서 이 둘을 연립하는 겁니다.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x 프라임이 나오고 둘이 빼서 2로 나누면 y 프라임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둘이 더해서 2로 나눠보면 x 프라임 뭐가 나와버리냐면 y가 나오고요. 둘이 빼서 2로 나눠보면 y 프라임 뭐가 나와버려요? x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와, x좌표 y좌표 바뀌는구나. 물론 대부분 학생은 이거 외워서 쓰거든요. 외워서 쓰는데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하긴 친구들? 이해하겠어요? 네. 이제 선대칭의 기본 원리고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해도 뭐 부호까지 같이 바뀐다 알면 되는데 이거 센 문제 풀면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니까 그런다 치고 자 이제 선대칭까지 끝났어요. 설명 끝나서 아직 문제 안 풀었지만 알겠죠? 선대칭까지 끝났고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뭐냐면 점대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점대칭 딱 하나죠. 뭐예요? 원점대칭. 원점대칭 뭐라고 배워요? xy의 부호가 둘 다 바뀐다. 그리고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x축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y축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점을 원점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점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그따위로 설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럼 어렵냐?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아까 선대칭은 몇 가지를 기억했어야 되죠? 두 가지요. 점대칭은 무려 몇 가지를 기억하면 되냐면 하나요. 어떻게 알아? 칸을 보고 예측한다고? 점대칭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대칭점 있죠? 여기서 m이 지금 대칭점이에요. 어떤 m을 기준점으로 놓고 기준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m이 대칭점인데 점 m이 선분 PQ의 중점이다 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로 정말로 점대칭인 모든 점을 다 구할 수 있다고요? 네, 구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쉽죠. 자, 이거 너무 쉬우니까 예제 한번 풀어볼게. 봐봐. 내 말 잘 들어봐. 야, 안 써도 돼. 눈으로만 봐. 알겠지? 자, 내가 2,5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렇다면 대칭 이동 후의 점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모른다고라?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와야 되고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온다니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면 좀 애들이 버벅거리는데 하다 보면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실 분점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거 같지 않냐? 사실 뭘 구한 거냐?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 구한 거 아니냐? 소름! 핵소름! 그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 봐봐. 이걸 외분점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2에서 마일까지 얼마 했어요? 3 감소했죠. 그럼 3 더 감소하면 될 거 아니야. 5에서 마3까지 얼마 감소했어요? 8 감소했죠. 8 더 감소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칭이동 전의 점과 대칭이동 후의 점의 중점이 대칭점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제를 더 이상 풀어볼 필요가 없겠지 않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네. 그리고 참고 회전 이동하고 같습니다. 사실 점대칭은 180도 회전시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7번 문제 6번을 이용하여 얘를 원점 대칭도 해보고 a, 0의 대칭도 해보고 0, b의 대칭도 해보고 a, b의 대칭도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원점 대칭이라고 쓰지 말고 0, 0의 대칭이라고 쓸까요? 그럼 좌표가 뭐가 됩니까 친구들? 야 XY 부호 바뀐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야? 원점의 대칭도 시키려면 이제 중점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원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더했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필요 없고 중점이 대칭점이어야 되니까 x, y를 옮기면 당연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다. 더해서 일어났을 때 0. 더해서 일어났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네. 서연 이해했어? 응? 이해했다면 2번 답을 불러줘. 뒤진다. 원우 2번 답 불러봐. x 더하기 a라고? 아니야. 얘랑 아직 우리가 쓰지 않았는데 얘랑 중점이 이해한다니까? 태민이 얘기해봐. 이게 뭐라고? EA 마이너스 X. 정확합니다. EA 마이너스 X, 0이죠. 혜진이 알았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근데 이걸 물어보면 처음에 다 이렇게 버벅거려요. 알겠죠? 선생님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학생이 물어봐도 약간 버벅거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러면서 한국말 하는데 막 자꾸 부정관사 튀어나와요. 알겠죠? 자, 3번. 그러면 0, b에 대칭하면요. 뭐겠냐? 여기 0이 아니지 않냐? 마이너스 y지 않냐? 제가 말하면서 써가지고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 이해가 되겠어요? 모두 이해하시죠? 야 써놓고 중점 구해보면 0, b 되겠네라고 바로 납득할 거예요. 그죠? 네. 사실은 얘를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제가 테크트리를 탄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2a-x, 2b-y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4번이 되게 이제 유용하게 쓰이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4번이겠지. 그지 않냐, 아가들? 근데 이 4번을 애들이 그냥 외운단 말이야, 무지성으로. 그럼 시간 지나면 기억날까, 안 날까? 안 나겠지. 근데 이게 진짜 외울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까? 중점이 a, b가 되도록 하는 좌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더했을 때 2해야 되는데 저게 x 가지고 있으니까 2a-x. 더했을 때 2b해야 되는데 저게 y 가지고 있으니까 2b-y. 너무 당연한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세상이 없었더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물론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니? 자, 그리고 얘는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도형의 방정식은 좀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근데 결론 일단 먼저 써줄게. 결론을 원점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가 되거든요. 이러면 선생님 점 대칭하고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점의 대칭 이동하고 똑같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지금 결과가 똑같은 것들만 좀 기억하라고 쓰는 건데. 두 번째,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f x, 마이너스 y는 0. y의 부호 바뀌었죠? 예. 세 번째, y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f 마이너스 x, y는 0. x의 부호가 바뀌었고요. 네 번째, y는 x에 대칭 이동 시키면 y, x는 0. xy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하나 더 쓸까?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것도 점 대칭, 그러니까 점의 대칭 이동하고 결론이 똑같거든요. 좋은 거 같지? 그래서 요것들은 좀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쓰라고 지금 넣어준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일종의 자체 방식일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안 써도 된다. 알겠지? 쓰지 마. 네, 그냥 봐봐. 얘가 왜 이러냐를 만약에 우리가 몰랐어요. 만들어 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도형을 y는 x에 대칭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을 거 아니냐고. 근데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또 뭐 해야 되냐? 이거 선대칭이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짓 해야 돼요. q는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잡아놓고. 맞아? 그러면 기울기 pq의 기울기는 x 마이너스 x 프라임 분의 y 마이너스 y 프라임인데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의 기울기 1이어야 되죠?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x 프라임은 y 마이너스 y 프라임이고요. 얘 정리하면 뭐예요?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다. 이게 될 것 같은데? 만약 아들? 아니다. x 마이너스 y네. 그죠? 맞잖아. 그죠? 예. 아직 안 쓴 거 있죠? 뭐예요? 중점이 y는 마이너스 x에 있어야 되죠? 중점은 뭐냐면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쓰지 말라고 했다 이거. 그냥 외워 쓰는 게 편해. 이거 언제 만들 거야? 예. 알겠죠? 근데 얘가 y는 마이너스 x에 있으면 사실 y는 마이너스 x는 x 더하기 y는 0이거든요. 그럼 xy 좌표 더하면 0 된다는 얘기죠? 네, xy 좌표 더했을 때 분자만 더해도 0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니까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네. 얘랑 연립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더해서 2로 나누면 x 프라임 나올 텐데 뭐 나오냐? 마이너스 y 나오네요? 더해서 2로 나누면 y 프라임, 빼서, 아래에서 위에 빼서 2로 나누면 y 프라임 나올 텐데 뭐 나와요? 마이너스 x 나오죠? 즉,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인 거 알았단 말이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도형의 자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되죠? 그잖아. 얘가 x 프라임이고 얘가 지금 y 프라임이잖아. 그지? 그러면 y라는 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프라임이고 x라는 놈이 마이너스 y 프라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체는 fx, y는 0이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하면 f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x 프라임은 0 되고 마지막에 프라임을 떼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뭐 논리적으로 틀린 거 아무것도 없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기니까 좀 빨리 외워서 하자 이 말이야. 제가 5번 하나만 보여드린 거고 4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뭐하고 똑같냐면 마치 점을 이동한 것 마냥 한 거하고 결론이 똑같잖아요. 지금 도형을 이동한 건데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서 쓰자 이거지. 만약에 기억을 못했다면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5개를 다 적을 수도 없잖아 지금 공간상.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고 사실은 이걸 할 줄 알면 진짜 좋긴 한데 난 기대 안 한다. 외우기라도 좀 해라. 외워서라도 좀 쓰라고 이 5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외워서라도 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음 9번입니다. 9번 좀 어렵거든요. 예, 9번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에 관한 좀 정보가 있어야 좀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서 잠깐 끊어서 하겠습니다. 약간 리뷰할 시간을 드리고 이어서 다시 설명할게요. 알겠죠? 네.